덕팔이는 대대로 양반 가문 집안의 자손이었으나 아버지 덕춘이 술과 노름에 빠져 가산을 전부 탕진한 후 자신만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지요. 그렇기에 어린 덕팔이는 양반의 신부님에도 결국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품사기를 하거나 가끔은 빌어먹기도 하며 힘든 생활을 연맹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그날 역시도 덕팔이는 이런저런 품사기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웜에 너는 덕팔이가 아니더냐? 너 여기에서 뭐를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어르신은 누구시길래 제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요? 나는 너희 아버지 오랜 친구인 홍배라는 사람이구만.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너가 당연히 친척들에게 맡겨줬을 줄 알았는데 여적 이 동네에 있었던 것이냐? 네, 어르신. 지금은 이 집 저 집 돌며 품싸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요. 뭐시라? 아무리 그 노름으로 집이 망했다고 해도 친척들 중에 누구 하나 저 아이를 맡으려 하지 않다니? 덕춘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왕래를 했으면서도 참말로 야속한 일이구만. 그러면 덕팔아 마침 우리 집에 말이다. 너가 할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은디. 딱히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자식들이 전부 장성하고 부인과 단둘이서 지내고 있었던 홍배대감은 마을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부자였는데요. 그런 홍배대감은 친구의 아들인 덕팔이를 길에서 보고 쉽게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덕팔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 비어있는 방을 내어준 뒤 다음 날 이른 아침 자신의 소장농들이 일을 하고 있는 논으로 덕팔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어르신과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요? 진수 자네 말이네. 이 아이가 덕팔이라고 하는디. 오늘부터 우리 집에 기거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어리다고 사정 봐주지 말고 밥값을 할 수 있게 제대로 농사짓는 법을 알려줬으면 하는구만. 워메 어르신, 저 아이가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어르신. 제가 올해 안으로 제대로 된 농사꾼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배대감은 덕팔이가 앞으로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해 일부러 자신의 소장농인 진수가 편견 없이 일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 덕팔이가 양반집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덕팔이가 홍배대감네 집에서 일을 시작한 지 석 달 정도 지났을까요? 하루는 홍배대감이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덕팔이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밤 늦게까지 덕팔이의 방에서 호롱불이 켜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덕팔아, 그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까지 잠을 안 자고 못하는 것이냐? 어르신께서 지난번에 주신 책을 보며 그 공부를 한번 해보고 있었습니다요. 아이고 그 낮에 농사일이다 머슴일이다. 이런저런 일을 하며 힘들었을 것인데 피곤하지 않은 게냐? 가만 보니 그 피는 속일 수가 없다고 글 공부를 좋아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랑 똑 닮았구나. 그 친구도 노름에 빠지기 전에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그런 수제였는데 말이야. 아이고 불쌍한 것. 상황이 좋았더라면 분명히 지 애비처럼 글 공부로 대성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과거 시험도 다 먹고 살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을 참말로 딱하게 되었구만. 힘든 농사일을 하며 하는 공부라 금세 제풀에 지쳐 그만둘 것이라 생각했던 홍배대감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후로도 홍배대감이 몰래 덕팔이의 방 앞을 지나칠 때면 밤 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공부를 하고 있는 덕팔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팔이의 글 공부는 덕팔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홍배대감은 덕팔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대감 어르신? 무슨 따로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십니까요, 어르신? 그래 덕팔아. 내 너한테만 특별하게 따로 시킬 일이 있기는 하구만. 너 말이다 한양회를 좀 다녀와야 쓰겄다. 한양에 말입니까? 갑자기 한양에는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요, 어르신? 제가 평생요 강진에서만 살아나서 한양에는 한 번도 발걸음을 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에 한양에 과거 시험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오라 이 말이다. 지금 아내 너가 낮에는 항상 고된 농사일을 하기에 금방 제풀에 지쳐 글 공부를 그만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일생에 한 번은 과거 시험을 봐봐야 후회가 없지 않겠느냐. 아, 몰락하기는 했어도 명색이 양반 가문 자손 아니더냐. 아이고 어르신, 저는 그저 밤에 따로 할 일이 없기에 책을 붙잡은 것이지 따로 과거 시험의 뜻을 두었던 것은 아닙니다요. 그리고 제 실력으로는 그저 글이나 좀 읽을 줄 알지 시험을 보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르신. 저는 제 신분 따위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평생 농사를 짓는 것이 분수에 맞는 일 같구만요. 거울이 좋으면 어떻게든 답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올해는 날이 가물어 놓으니 굳이 덕팔이 너까지 농사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만. 그러니 이것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노잣돈으로 쓰고 그저 세상 경험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다녀오도록 하거라. 아, 평생을 이 집에서 일하지 않았느냐. 홍배대감이 덕파리에게 노잣돈까지 들이밀며 강하게 한양으로 가서 시험을 보라고 하니 덕파리 역시도 더 이상은 홍배대감의 제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덕파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한양길에 오르게 되었지요.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끔은 주막에서 잠을 자거나 또 때로는 민가에 부탁을 하며 보름이나 걸려 한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한양에 도착을 하고 보니 홍배대감에게 받은 노잣돈은 슬슬 바닥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과거 시험까지는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은 상황이었지요. 아이고 아낀다고 아꼈는데 생각보다 여비가 꽤 많이 드는구만. 그나저나 마침내 한양에 오기는 했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버텨야 하나. 덕파리는 마땅히 갈 곳이 없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어느 집 앞에 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잠깐 나무 아래에서 지친 다리를 쉬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나무 그늘 아래서 쉬며 이후 어디를 갈지 고민하던 차에 근처 집에서 젊은 처자가 밖으로 나오더니 덕파리를 보고는 귀신을 본 것 마냥 깜짝 놀라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뭐시오? 내 얼굴에 못이 묻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 나서 복장이 한양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이오? 우째 저 처자는 사람 무한하게 나를 보고 꼭 못 볼 것을 본 것 마냥 들어가 버린다냐? 덕파리는 별 희한한 일이 있다며 속으로 생각을 하던 중 그 집에서 다시 사람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처자의 아버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나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남성이 나무에 쉬고 있는 덕파리에게 다가가더니 선비님 실례지만 혹시 과거 시험을 보시기 위해 한양으로 오신 것입니까요? 아, 제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것이기는 한데 어르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실까요? 선비님 저는 흥섭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그러시면 한양에 머무실 곳은 이미 정해놓고 올라오신 겁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이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어디에서 머물러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요, 어르신. 아 그러셨구만요. 선비님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안에서 이야기라도 좀 나누시지 않겠습니까요? 처음 보는 어르신이 집으로 초대를 하다니 덕파리는 혹시 저 남성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어차피 다른 할 일이 없었기에 덕파리는 흥섭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덕파리 한참을 방에 앉아 있으니 흥섭이와 함께 조금 전 자신을 보고 놀랐던 처자 역시 들어왔지요. 이 아이는 제 여식인데 춘심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딱 보아도 선비님께서 머무실 곳을 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과거 시험 날까지 저희 집에서 머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입장이라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기는 한데 어르신께서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답니까요? 하이고 거 공경에 빠져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요? 그저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과거 시험 때까지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요. 오메 참말이십니까 어르신? 그럼 제가 염치불구하고 시험 때까지만이라도 신세 좀 지겠습니다요. 덕파리는 도대체 무슨 연유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노잣돈도 거의 다 떨어진 데다가 마땅히 다른 곳에 갈 곳도 없었기에 흥섭의 호의를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새 과거 하루 전날 밤이 되자 덕파리는 내일 볼 시험 생각에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지요. 아이고 어떻게 한양까지 오기는 했지만서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실력으로는 과거 시험은 택도 없을 텐디 이것을 지금에라도 그냥 돌아가야 하나? 아니요 그래도 홍배대감님께서 돈까지 주시면서 얻은 기회인디 칼을 뽑았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뭐라도 썰어봐야 하는 법이지. 초조한 마음에 이런저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쯤 방문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선비님 주무십니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오메고 춘심이 처자. 이 시간에 이 방에는 무슨 일이십니까? 선비님 다름이 아니라 내일 시험이 끝나고 다시 강진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이 집에 들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소녀가 식사라도 든든하게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흥섭이 어르신도 그렇고 내 처자한테도 어찌 감사를 표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춘심이 처자. 내 시험이 끝나고 강진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이곳을 들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러자 춘심이는 덕파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를 하나 건네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내일 시험 시작하기 전에 드시라고. 선비님을 위해서 제가 요깃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잊지 말고 가지고 가셔요. 어쩌면 저라고 처자가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도 저리 곱단 말이냐이. 아이고, 아서라 아서. 암만 양반이라고는 해도 소장농 신세인 나한테는 넘볼 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괜히 헛물켜봐야 맘 상하는 것은 나 아니겠냐이. 마침내 시험날이 되자 덕파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험장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시험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도 덕파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시험을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아이고, 어찌저찌 해 여기까지 오기는 했다만 참말로 내가 여기에 앉아 있어도 되는가 모르겠구만. 그렇게 시험 한참 동안 시험을 기다리다가 출출해진 덕파리는 문득 어젯밤 춘심이 처자가 싸준 요깃거리가 떠올라 옷 속에서 종이 꾸러미를 꺼내었지요. 그리고 종이를 벗겨보니 안에는 주먹밥 2개가 들어있었는데요. 긴장을 했던 탓에 많이 배가 고팠는지 덕파리는 그 주먹밥을 개눈 감추듯이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래도 거춘심이 처자 덕분에 또 이런 호강을 하는구만. 응, 가만히 있어보자. 그런디 이 종이가 이것이 다 무엇이다냐? 주먹밥을 싸고 있던 종이는 바로 어떤 이의 개인 문집이었는데요. 덕파리는 시험이 시작할 때까지 별다른 할 일이 없다 보니 그 종이에 적힌 문집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이 시작되고 시제가 내걸렸는데 덕파리는 시제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제가 바로 춘심이가 요깃거리로 싸준 종이의 글의 내용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그 글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기에 덕파리는 시험장에 있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권을 채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시험관에게 제출을 하니 시험관도 덕파리의 시권을 보며 깜짝 놀라 말을 했지요. 내가 그래도 10수년이나 시험장에서 나름 잔뼈가 굵은 시험관인데 여태까지 내 인생에서 이렇게 귀신같이 빠르게 시권을 제출하니가 없었구먼. 내 그래도 문체를 제법 볼 줄 아는데 이 정도면 틀림없이 높은 성적으로 합격할 것이구먼 자네. 도대체 평소에 얼마나 많이 글을 읽는데 이리도 빨리 제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시험관의 말대로 얼마 뒤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되었는데 정말로 덕파리가 떡하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장원으로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메, 이것이 참말로 꿈이냐 생시냐? 내 지금 이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구만.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과거 장원 급제를 한 덕파리는 춘심이 처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진으로 돌아가기 전 춘심이 처자의 집을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덕파리 춘심이 집으로 가니 이것이 웬걸. 자신의 급제 소식을 알 턱이 없는 춘심이 처자의 집에서 이런저런 음식을 준비해 덕파리의 문의연을 미리 버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이하게 여긴 덕파리는 흥섭이에게 물었지요. 어르신, 제가 합격자 발표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춘심이 처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온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제가 과거 시험을 합격할 줄 알고 이런 진수성찬을 마련하신 겁니까요? 허 선비님, 우리는 선비님께서 과거를 보기 전부터 이미 급제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요. 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십니까요? 과거 시험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제대로 된 시권이나 제출할 수 있을까? 이러다 괜히 망신만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급제를 할 것을 믿고 계셨다니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구만요. 그것이 말입니다, 선비님. 사실 선비님께서 우리 집 앞 나무에서 쉬고 있던 날 말입니다. 제 딸 춘심이가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요. 그날 꿈에서 춘심이가 자리에 일어나 집 앞을 나가보니 집 주변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는데 유일하게 집 앞에 있던 나무만 보이더랍니다. 그리하여 춘심이 나무로 다가가자 갑자기 나무에 번개가 내리쳐 사방이 밝아지더니 글쎄 집 앞나무에 황색용이 따리를 틀고 있지 않겠습니까요?
그 용의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던지 춘심이가 잠에서 깬 이후에도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참으로 기이한 꿈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꿈에서처럼 집 밖을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 앞 나무에 선비님께서 쉬고 있는데 그 모습이 흡사 꿈에서 본 황룡과 겹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비님을 보고 놀란 딸이 집에 있는 저에게 얼른 선비님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온 것인지 물어봐 달라 부탁을 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나저나 선비님 혹시 고향에 기다리고 있는 처가 있으십니까? 아, 아닙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양반 가문의 자손이 맞기는 하나 집안이 몰락하여 여태 글 공부보다는 농사를 짓는 시간이 많았기에 장가는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저희 딸이 말입니다. 여태 신랑감을 고르고 고르면서 아무 곳에나 시집을 가지 않으려 까다롭게 굴었는데 이것이 다 생각해보니 용을 타는 경사가 있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랬나 봅니다요. 그리고 선비님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것이 꿈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제 딸아이가 선비님께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혹시 선비님께서 따로 마음에 둔 처자가 없으시다면 저희 딸아이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웜에 춘심이 처자를 말입니까? 저 역시 춘심이 처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과거에 합격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요. 아이고,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그리하여 덕팔이는 생각지도 못하게 춘심이와의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덕팔이는 춘심이를 조용히 자신이 머물던 방으로 불렀지요. 춘심이 처자? 내가 전부터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 좀 물어봐도 되겠는가? 어떤 것이 그렇게 궁금하시단가요? 내가 과거 시험을 보기 전날 나한테 시험 시작 전에 먹으라고 요깃거리를 싸줬지 않는가? 그 종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서 싸준 거란가? 그게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시험장에서 책자를 하나 얻어 저에게 글을 익히는 연습장으로 쓰게 하셨습니다요. 그리고 제가 글을 다 쓰고 난 뒤에 마침 한 장이 남았기에 덕팔 씨가 생각이 나 요깃거리를 싸서 드렸던 것이지요. 아이고, 그려. 그 종이가 없었으면 참말로 내 인생이 한낱 소장농으로 끝날 것을. 자네 덕분에 내가 관직에 다 올라보게 생겼구만. 그렇게 덕팔이는 춘심이와 혼례를 치르고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 덕팔이는 홍배대감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춘심이를 데리고 강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홍배대감에게 한양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었지요. 어르신께서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할 장소와 책을 주시고 심지어 자신이 없다고 거절을 하는 저에게 노잣돈까지 쥐어주며 과거 시험을 보라고 권하지 않았다면 절대 제가 과거에 합격하거나 이런 부인을 얻는 일은 꿈에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말로 대감 어르신께는 평생을 갚아도 부족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덕팔이 홍배대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자 홍배대감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분명 내가 너에게 과거 시험을 보라고 권유한 것도 맞는 것이고 이제는 너의 부인이 된 춘심이가 용꿈을 꾼 후에 너에게 요깃거리를 준 것도 너가 시험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은 덕팔이 너가 어려서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밤마다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결국에는 너의 그 노력을 시작으로 다른 우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너가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이후 덕팔이는 관직에 들어서도 승승장구를 하여 종사품직인 군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해 명절이 될 때면 부인 춘심이와 함께 강진의 홍배대감 집으로 가 그곳에서 명절을 보내며 평생 홍배대감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하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